안녕하세요. 배터리 트렌드를 읽어주는 남자 베트남입니다. 오늘은 2023년 1월 28일 주말에 동영상 녹화를 하나 해보려고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배터리 업체 중 하나인 이제 사이언 파워라고 하는 업체를 좀 탐방해 보려고 하고 있고, 스타트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그 넥스트 제너레이션 배터리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 이제 연구하고 제품을 개발하려고 하는 업체들에 대해서도 좀 탐방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이언 파워가 좀 적절하지 않을까 싶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이제 사이언 파워는 이제 이런 배터리들을 이제 홈페이지에 예쁘게 사진을 올려놨더라고요. 라이세리온이라고 하는 이제 배터리고, 뭐라고 적어놨죠? 페이턴티드 테크놀로지, 특허를 사용한 이런 배터리고, 사이언 파워 메이드 인 USA, 미국에서 제조를 했나 봅니다. 미국 업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 역시 구글 박사님한테 물어봐야겠죠. 사이언 파워가 이제 어떤 업체인지 찾아보면 이제 홈페이지를 제일 먼저 들어가 봅시다. 사이언 파워. 그들의 미션은 State of the Art Energy Storage, 최신 기술의 에너지 저장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고, 이 EV를 전기차를 타겟으로 하는, 그리고 에어로스페이스라는 게 원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추가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차세대 전지를 이용해 가지고 소위 말하는 그 하늘을 나는 자동차, 그 UAM (Urban Air Mobility라고 하는 이제 전기 항공기 또는 이제 도시간 이동을 위한 그런 그 비클들의 전동 장치에 이제 전원을 공급해주는 에너지 저장 시스템으로서 차세대 전지를 아마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이제 제가 사진을 따왔던 건 이것이고, 이제 이게 어떤 전지를 봐야겠죠. 여기는 이제 셀 하나만 보여준 건데, 여기는 아무래도 못 아닌 팩 단위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까지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배터리를 기술만 개발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셀 단위로 제작해가지고 셀을 이렇게 생긴 배터리 자체를 판매하는 업체가 있을 수도 있고, 이거를 이제 여러 개 묶어야지 저희가 전기차라든지 어디든 쓸 텐데, 이렇게 여러 개 묶인 모듈 또는 이제 모듈을 또 다시 여러 개 묶어서 직렬 연결 또는 병렬 연결로 묶어가지고 이제 팩이라고 하는 팩 단위로 이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도 있고요. 이제 거기에 덧대서 이제 이 배터리를 어떻게 잘 사용 하느냐에 따라서 수명이나 이런 것들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 이런 것들을 또 개발해가지고 다 파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근데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는 이제 비즈니스를 하고, 생산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그 생산에 대한 건 투자도 엄청 들어가야 되고 공장 라인을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투자를 받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담감이 있고 먼 미래기도 하고 리스크도 상당히 따르기 때문에, 뭐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런 기술을 어디에 판다거나, 전통적인 그 배터리 제조가 가능한 양산이 가능한 업체들과 이제 얘기를 한다거나, 또는 거기에 투자를 받아서 또는 인수를 한다거나 뭐 M&A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제품을 만들고 우리 고객한테 전달하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꽤 있습니다. 뭐 기술만 파는 것들은 뭐 많을 수도 있죠. 근데 사이언 파워는 그 중에 어떤 업체인지를 좀 한번 봐야겠네요. 프로덕트 같은 경우에는 빅 에너지, 스몰 패키지, 하이 에너지. 결국에는 이제 예, 저희가 이제 그 무게당 에너지 밀도, 부피당 에너지 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죠. 같은 무게, 같은 공간에 더 많은 에너지를 집어넣는 게 결국에는 차세대 전지, 우리가 현재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앞으로 사용하고 싶은 전지의 형태라고 한다면 이제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뭐 최근 한 5년, 뭐 짧게는 한 최근 2, 3년 동안 가장 얘기가 화두가 많이 올랐던 게 이제 전기차 부분인데, 결국에는 전기차에 이런 차세대 전지를 넣을 수 있다 그러면은
많은 돈을 벌 수 있겠죠. 뭐 그런 것들 당연히 타겟팅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음, proprietary anode and electrolyte coupled with high energy cathode. 아, 네, 차세대 전지를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그쵸? 기존의 양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음극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는 사실 뭐 전해질이나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전지의 4대 소재라고 한다면 이제 양극, 음극, 전해질과 분리 막 이렇게 네 개를 얘기를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양극, 음극이 바뀌는 게 뭐 눈으로 보기도 가장 큰 차이기도 하니까, 근데 양극, 음극이 바뀜에 따라서 이 얘들에게 필요한 이런 뭔가가 바뀜에 따라서 다른 것들도 사실 바뀌어야 되기는 해요. 동일한 소재를 다른 그런 그 케미스트리나 아니면 다른 그런 조합에다가 쓰기는 뭐 어려울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고, Electric Mobility, Energy Storage System and more. 이게 뭐죠? 배터리 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셀을 파는 것보다는 얘들로 구성된 팩 자체를 가지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like say HCl이면 H가 아마 하이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배터리 12V 배터리 팩도 얘기를 하고, 이걸로 구성된 977Wh짜리 팩을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이제 24V는 24V 배터리 팩은 12V 배터리 팩을 직렬로 연결하면 바로 12V가 이제 24V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kW 24V짜리는 24V짜리 배터리 팩을 병렬로 연결하면 이거의 2배 정도 되겠죠. 또는 977Wh짜리 12V 배터리 팩을 결국에는 이제 직렬 연결로 하나 해서 24V로 만들고, 그거를 다시 병렬 연결로 해야 용량이 2배가 되는, 그러니까 1.9kWh 24V, 이게 상당히 꽤 큰 용량이긴 합니다. 큰 에너지긴 해요. 이런 배터리 팩을 구성하고 만들어서 신뢰성 높은 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면은 뭐 상당한 기술력 또는 뭐 제조 역량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터리 모양은 그냥 봤을 때 사이즈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정사각형 모양처럼 생겼고, 이 캐서드 에노드를 이렇게 표현한 것 같은데, 어떤 소재가 들어가느냐, 글자가 작아서 좀 잘 안 보실 수도 있겠네요. 울트라 씬 리튬 메탈 에노드, 리튬 메탈이 들어간다. 우리 그 지난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파이트가 기존 리튬 이온 전지의 음극에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이것들을 리튬 메탈로 바꾸는 게 이제 하나의 차세대 전지의 종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거기에 덧대서 다이어트의 끝판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리튬 메탈마저 쓰지 않는 무음극 전지, 에노드리스 전지인데, 얘네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울트라 쓰인 리튬 메탈 에노드라고 하니까 리튬 메탈이 아주 방막 형태로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켈 리치 캐소드라고 한다면은 양극재가 네, NMC라고 하는 니켈, 망간, 코발트 산화물인데, 거기에 니켈이 많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용량이 높아요. 그러니까 더 많은 리튬을 저장할 수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니켈 리치라고 한다면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모르겠네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622, 811, 그 앞에 써져 있는 이제 6이나 8이 니켈 함량이거든요. 그러니까 622이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니켈 함량이 60%라고 표현하면 될 것 같고, 811이라고 한다면 이제 니켈 함량이 80%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니켈 리치라고 한다면은 811을 초과하거나 또는 이제 뭐 811 정도를 얘기하지 않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웨이트가 이제 166g, 1.74 암페어 아워인데, 이거 대략적으로 잠깐 계산해 볼까요? 17.4 암페어 아워고, 이제 NMC 이런 것들을 쓰면은 대략 3.75 볼트라고, 그러니까 노미널 볼테지, 이거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공칭 전압이라고 하는 게 이 정도 된다. 그러면은 에너지는 대략적으로 65 와트 아워가 될 텐데, 이거를 166g으로 나누면은 0.166kg이니까 393 와트 아워 퍼 킬로그램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본다면은 네, 그렇죠. 얘가 아이고, 그러니까 166g에
17.4 암페어 아워에 이거는 3.75V는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393 와트아워 퍼 킬로그램이다. 이 정도 되겠네요. 오, 대단하네요. 대략적으로 400와트 퍼 킬로그램 정도를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고, 또 뭐가 있을까요? typical charge current가 3분의 1시다. 즉, 배터리를 3시간 동안 다 쓸 수 있는 정도의 커런트는 충분히 흘릴 수 있다. 그리고 maximum continuous discharge, 그러니까 방전을 하는데, 뭐 저희가 뭔가를 뭐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전자기기 했을 때 전류를 일정하게 쓰진 않으니까 우리가 쓴다 그러면은 뭐 연속으로 쓰게 된다 그러면 1시간 정도까지는 그냥 1시간 동안 배터리를 다 쓰는 거에 대해서도 허용 가능한 수준이다. 아 잠깐 노미널 볼티지가 여기 적혀있네요. 3.83V였네. 수정하겠습니다. 17.4A 곱하기 3.83 하고 166g으로 나눠주면은 401이군요. 401Wh/kg. 다시 수정을 해봅시다. 3.83V면 상당히 높은데 어떻게 하길래 3.83V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데스가 아니라 3.83이라고 명기가 되어 있으니까 제가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군요. 그리고 pulse discharge rate 60초 동안 최대 100A까지 흘릴 수 있다. 그러니까 오시레이트인데 up to 100A니까 지금 용량이 17.4A잖아요. 근데 100A를 그러니까 여기 오시레이트까지 흘릴 수 있다 그랬는데 뭐 5.7이에요. 사실 6에 더 가까워요. 6C라고 하는 이제 방전 속도랑 더 가깝거든요. 이게 이제 파워랑 좀 관련이 돼 있어요. 이제 암페어, 볼티지 때문에 저게 나중에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지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네요. V는 IR이고 RI라고 적었네. 그리고 파워 이퀄 커런트 곱하기 볼티지인데 곱하기 적읍시다. P라고 할게요. 근데 지금 커런트가 100A인데 그럼 볼티지는 얼마일까? 볼티지는 우리가 전류를 흘리면은 조금 내려가니까 뭐 100A 곱하기 지금 3.8V인데 대략적으로 한 2.9V 또는 그 이하로 잘 쓰려고 하진 않으니까 뭐 많이 내려가봤자 뭐 한 3.5V라고 합시다. 그럼 얘는 얼마가 나오냐면 350W 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적어놔야겠네. 파워는 와트 단위를 얘기한 것이고 암페어는 커런트는 암페어 단위를 얘기한 것이 얘는 볼티지는 볼트고 얘는 옴을 얘기한 것이죠. 네, 당연히 커런트고 V라고 합시다. 350W를 한 60초 동안 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이거를 다시 나눌 수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봅시다. 350W를 0.166kg으로 나누면 와우.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2100 와트 퍼 킬로그램의 출력을 낼 수 있는데 뭐 대략적으로 2.1kW 1kW 퍼 킬로그램의 출력을 낼 수 있다. 얼마 동안? 60초 동안. 이거 나중에 아주 중요하게 사용될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게 뭐 이런 게 있잖아요. 401 와트아워 퍼 킬로그램 무게당 에너지가 얼마인가 또는 와트아워 퍼 리터 부피당 에너지가 얼마인가 랑 유사하게 무게당 출력 와트를 어느 정도 낼 수 있냐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출력이 높은 것들, 뭐 차를 가속을 한다거나 또는 이제 비행기가 뜰 때 초기에 또는 이제 랜딩할 때 착륙할 때 에너지를 출력을 많이 요구하게 되는데 요구하는 수준 얘가 요구하는 수준이 꽤 높은데 이 2.1kW라는 게 이제 어느 정도의 의미를 갖는지는 다음번에 이제 UAM이라고 하는 그 도시명 항공, 얼반 에어 모빌리티를 얘기할 때 꽤나 자세하게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계산한 거예요. 이 3.5V보다
100A를 흘렸을 때 3.5V보다 아마 내려가게 되거나 한다면 이거보다 출력은 내려갈 것이고, 오히려 안 떨어진다 그러면은 출력은 더 높을 거예요. 대략적으로 평균 잡아서 해야 될 텐데, 나중에 이거 방전의 프로파일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네요. 아무튼 그렇고, 또 이제 홈페이지를 계속 더 훑어 봅시다. EV. 잠깐만요. 좀 다른가? Producing Lycerion EV and Lycerion H 있어요. 두 개, 모델명인 것 같기도 하고, 이거는 어쨌든 라이세리온 EV 셀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니까 꼭 그런 건 아닐 수도 있겠네요. 에이지 애리조나인가요? 투싼에 있대요. 투싼. 이 장비가 실제 있나 봐요. 이게 뭐 파일럿 단위의 장비인 것 같은데 실제 양산란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아마 자동으로 조립해주는 장비가 아닌가 싶고, 그리고 이거는 볼트가 여러 개 박혀 있는 거 봐가지고 뭔가 진공을 잡아주는 장비인 것 같은데, 네, 얘는 잘 모르겠네요. 진공을 잡아야 된다. 어, 뭔가 증착을 하는 장비일 수도 있겠다. 아니, 뭐 스퍼터링? 뭔가를 금속, 리튬 메탈 때문인가? 뭐 공기가 닿으면 리튬 메탈이 아닌 건 아니지만 산소랑 많이 닿아서 좋을 건 없고, 왜냐하면 리튬이 워낙 반응성이 좋아서 산소랑 닿으면은 이제 리튬 산화물을 만들 수도 있고, 또는 이제 특히 물 같은 경우에는 닿으면은 이제 수소 발생시키면서 이제 리튬이 산화가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뭔가 뭐 우주의 환경을 마치 모사하듯이 진공을 엄청 뽑아야 되는 그런 걸 요하지는 않는데, 리튬 메탈을 다룰 때 뭔가 증착하는 장비가 아닌가 싶네요. 네. 뉴스를 한번 들어가 보면 뭐 제일 최근이 작년 12월 7일에 관한 것이고, planning is manufacturing operation 투싼이잖아. 뭔가를 manufacturing operation 확장하겠다. 원래 있었는데 더 확장한다는 얘기네요. 뭐 그런 얘기고, 사인 appointed by the Carlos Rogers as a chief technology officer. 뭐 CEO 마이클 게나다. 뭐 업체에 대한 얘기는 없나요? 봅시다. 어쨌든 사이언 파워는 리튬 메탈 배터리에 관한 것이다. 우리 배웠죠? 리튬 메탈 배터리. 리튬 금속 전지, 양극은 그대로 NMC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고, 음극을 리튬 메탈로 바꾸는데 다이어트를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에너드리스 이런 걸 갈 수 있을 것이고, 필요하다면 프로텍티브 레이어 이런 것도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전지다. 꽤나 가능성이 높은 전지다. 그리고 와우, 사이언 파워 demonstrate more than 2,500 cycles in lithium recharge battery technology. 2,500 사이클은 엄청난 겁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도 2,500 사이클 뭐 가는 배터리들도 있겠죠. 근데 그 차세대 전지라고 하는 데서 2,000, 1,000 사이클 넘기가 쉽지 않을 거고, 그리고 평가는 조건에 따라서도 이게 엄청 달라지는데 사실 조건을 좀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아주 특수한 조건에서 뭐 한 1,000사이클, 2,000사이클 보냈다 그러면은 범용성이나 조금 효용성이 떨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소위 말하는 평범한 조건들, 뭐 리튬 이온 배터리랑 비교해야겠죠. 리튬 이온 배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그런 조건에서 2,500사이를 갔다 그러면은 뭐 엄청 잘 간 거거든요. 이거 작년 초네요. 2022년 3월. 그리고 이것도 중요합니다. 초기 용량, initial capacity 대비 어느 정도 내려갔냐. 보통은 이제 80에서 한 90% 정도 얘기하는데, 70%라고 얘기했으니까 80%라고 한다 그러면은, 2500 사이클보다 낫겠지만, 이게 갑자기 뭐 막판에 뚝 떨어지지 않는 이상, 뭐 좀 리니어하게 완만한 곡선을 가지고 떨어졌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한 2000 사이클 이상 갔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많이 갔나 봅니다. Scion Power introduced a full-scale rechargeable battery targeting electric vehicles over. 예, 여기 나와 있긴 하네요. 2021년에 얘기를 한 건데 바로 얘기했는데 400W/kg 우리가 계산했던 거 그 정도 되고,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815W/L라고 하는데, 잠깐만요. 이게 그렇게 되나? 이게
봅시다. 우리가 그때 그 원통형 전지 계산한 거 있죠? 원통형 전지 계산한 거 보면 그때 원통형 전지 계산한 게 물론 이제 사이언 파워 게 아니고 제가 알리바바에서 찾은 건데 250와트/kg이니까 400이라고 한다면은 400 나누기 원통형 대비는 한 60% 정도 향상된 게 맞고 잠깐 부피당 어디 갔죠? 부피당 어디 갔어? 아까 810이라고 그랬죠. 810 나누기 이거 하면은 이거 한 16%? 네. 그러네. 810와트/리터다. 그러면은 물론 이것도 원통형이 아니라 파우치 형태입니다. 아까 사진 보셨겠지만 이제 파우치 형태의 배터리고 탭이 엄청 크네. 아니, 토끼 귀 마냥 엄청 큰데 이거 거의 손바닥만한 전지긴 한데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피당 에너지 밀도는 810와트/리터다. 저희가 저번에 아마 1000와트/리터를 얘기했던 업체가 있었던 것 같아요. 원이라고 해서 Our Next Energy라고 하는 데는 1000와트/리터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구글에 잠깐 1000와트/리터 Our Next Energy 라고 했던데 그러니까요. 그때 이거 얘기했었잖아요. 뭐 BMW 얘기도 나왔던 것 같은데 똑같은 기사란가? 아니네. 뭐 아무튼 1000와트/리터 에너드 프리 셀 the University Smart Germany Battery. 여기도 다시 한번 탐방을 가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리튬 메탈 배터리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뭐 아무튼 네, 뭐 그 정도 얘기를 어디 갔어? 뭐 얘기를 했었다는데 사이언파는 아무튼 21년 기준으로 810와트/리터를 얘기를 했는데 업투 더 풀 스케일이었어요. 풀 스케일이라고 한다면은 본인들이 양산하려고 하는 사이즈에 제가 보니까 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것 같아요. 손바닥보다 조금 작은 손바닥만한 사이즈의 셀을 실제 만들어서 구현을 했고 부피를 재보니까 뭐 그 정도 되더라. 또는 무게를 쟀으니까 재보니까 뭐 한 400와트/리터 정도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17A HE 셀은 하이 에너지가 맞고요. 네, 아무튼 그런 얘기들이 있었다. 그렇군요. 리튬 메탈 배터리라는 차세대 전지 업체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About Us. 1989년에 브룩헤븐 내셔널 레버토리에서 스피노프 됐다. 브룩헤븐 내셔널 레버토리에서 국가연구소에서 1989년에 스피노프 돼가지고 아마 뭔가 벤처 업체로 떨어져 나온 그런 업체인 것 같아요. 꽤 오래 시간이 지났죠. 리서치 라이세리온이라고 하는 리튬 메탈 테크놀로지에 대해서 했고, 네, 어쨌든 꽤 오래된 리튬 메탈 배터리를 하는 차세대 전지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배터리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한데, 사이언 파우는데 리튬 설퍼 얘기가 나오네요. 리튬 메탈 배터리에 뭔가 좀 추가적인 정보가 없을까 싶은데 사이언 파워 2021년 8월달 얘기죠. 그린카 콩그레스에 꽤 많은 얘기가 나와 있죠. 예, 이건 뭐 제가 찾아놓은 건데 그러게 보면은 우리가 배웠던 것들 중에 어쨌든 리튬 메탈 배터리는 음극에 리튬 메탈을 쓰는 건데 울스라스는 리튬 메탈을 여기 하나 쓰고 여기 지금 아마 커런트 컬렉터 칩 전체는 생략이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하나 배웠죠. 또 에노드 리스 또는 이제 그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에는 이제 에노드 리스에 즉 커런트 컬렉터 위에 프로텍티브 레이어라는 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여기 이제 프로텍티브 배리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리튬 메탈 위에 음극 최상단층에 뭔가 보호막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세퍼레이터 분리막을 쓰는 것이고 이제 여기 이제 양극을 얘기하는 건데 그냥 스탠다드 리튬 메탈 옥사이드 캐소드라고 하니까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리튬이온에서 사용하는 NMC와 같은 이제 하이니크 니켈 리치 캐소드를 쓴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네요. 그러면 또 딴 게 있을까요? 또 찾아보겠습니다. 봅시다.
네. 또 배터리에 관한 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또 딴 게 있을까요? Third party assessment. 배터리 스펙에 관한 게 있을까요? 배터리, 메탈, 스펙에 관한 거, 스페시피케이션. 뭐 사이언 파워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이언 파워 홈페이지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도 8월달 얘기고. 라이스 에리어. 이게 또 420. 이건 좀 옛날 얘기여가지고. 딴 게 없나 찾아봅시다. 780? 작년 3월 얘긴데, 그때는 이제 6A 셀로 평가를 했나 봅니다. 뭐 6A도 꽤 큰 셀이긴 해요. 6A large format 라이셀은 EV 셀 가지고 평가를 했는데 80% 기준. 아니 뭐야 이거 fast charge에 관한 거네요. fast charge 80% capacity less than 50 minutes. 이것도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80%를 충전하는데 15분도 안 걸린다. 뭐 15분이라고 합시다. 그럼 100%를 충전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그러면 바꿔 말해서 1% 충전하는데 얼마 걸릴까요? 하면 1% 하는데 0.1875분이 걸리네요. 그러면은 100% 하는 거니까 0.180로 나누면은 뭐야 내가 뭘 계산한 거야? 아유 잘못 계산했네. 죄송합니다. 1% 계산하는데 0.1875분이 걸리니까 그냥 100 곱하면 되네요. 그러면 100 0.187 곱하기 100 해서 18.75분밖에 안 걸린다고? 18.75분? 와 엄청난데? 그러니까 배터리를 완전 방전 상태에서 충전하는데 18.75분밖에 안 걸린다. 그러면은 이거밖에 안 걸린다고? 60분 나누기 18.75분 하면은 이게 말이 되나? 말이 되나? 충전 속도가 3.2C라고 얘기를 한 건데 잠깐 이거 적어둡시다. 이게 가능한가?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 이상하네. 그러니까 80% charge 하는데 15분이다. 그러면 100% 충전하는데 계산을 해볼까? 100% charge 하는데 18.75분이다. 이거를 환산하면 대략적으로 3.2 C 레이트의 charge 레이트를 가진다라고 하는데, 근데 여기에는 약간 좀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를 0% 또는 조금 높은 한 10%에서 80%까지는 빨리 충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항상 뭐가 문제가 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높은 충전 상태, 높은 SOC라고 표현해요. State of Charge에서 충전 정도를 봤을 때 얘가 높은 상태로 올릴 때는 약간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를 더 많이 넣었는데 이제 꽉꽉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그 물컵에다가 물을 채우는데 처음에는 콸콸콸 부어도 넘치지 않을 거잖아요. 좀 빨리 넣어도 돼요. 근데 얘가 물이 넘치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제 좀 물이 차 있는 상태에서 물을 넣으면 조금씩 천천히 넣어줘야 되겠죠. 마치 그런 것과 유사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SOC의 충전 상태가 높은 상태에서 충전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안전하게 또는 이제 충전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효율이 높게 하기 위해서는 좀 천천히 충전해 줄 필요가 있어요. 물을 천천히 따라야 된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충전 상태가 낮은 상태에서 한 80%, 한 85%까지는 좀 빠르게 충전하는 기술들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 그 이상에 대해서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전을 동일한 용량, 동일한
파워 동일한 그 전류를 가지고 충전하진 않아요. 이제 충전 상태에 따라서 충전 속도가 좀 바뀔 수 있어요. 마치 아이폰에 핸드폰을 꽂으면은 최적화된 충전 속도로 충전을 한다고 뜨잖아요. 그 말인즉슨 우리가 잘 때 시간이 좀 넉넉하다 그러면은 충전할 때는 그러니까 낮은 SOC, 낮은 충전 상태에서 좀 빨리 충전하다가 우리 그 사용자가 일어날 시간까지는 기상할 시간까지 시간이 좀 더 남았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뭐 80%에서 90% 또는 95%까지는 조금 천천히 충전하는 거죠. 굳이 뭐 충전이 빨리 돼봤자 그 사용자가 기상할 시간도 아닌데 특히 잘 때 충전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케어 빨리 충전할 필요 없으니까 이런 것들을 적당히 조절해 주는 게 마치 그런 거죠. BMS라고 하는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 같은 것이죠. 그것도 이제 유저의 그 뭔가 그 패턴을 이용해 가지고 이 사람이 잘 시간과 일어나는 시간들의 통계를 봤을 때 뭐 그런 것들이 가능할 수도 있다. 배터리를 충분히 좀 더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술들 이런 것들이죠. 뭐 아무튼 사이언 파워는 꽤 높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그런 친구였다. 그리고 또 찾아놓은 것 중에 하나가 네, 1989년에 설립된 프라이빗이라고 하면 아마 공개 상장이 안 돼 있는 업체인 것 같기도 하고 Later Stage VC는 아마 벤처 캐피탈 얘기하는 것 같고 5개 업체가 투자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뭐야 이거? Financial Round 그렇게 모르겠고 최근에 VC는 2021년이었다 라고 하고 여기 뭐 비공개 정보인가 사이언 파워 컴피티터스 경쟁업체 중에 폴리플러스라고 하는 데가 있네요. 뭐지 이건? 이건 91년에 만들어진 데인데 폴리플러스는 또 다음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미국 업체고 예고 사이언 파워 recent parent activity는 21년에 다 멈춰져 있지. 22년에는 뭘 안 했나? 공개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군요. 배터리래. 특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개가 되어 보니까 systems and method 롤투롤인 것 같아요. 롤투롤 뭔가 롤투롤 얘기하면은 보통 이제 파일럿 그 양산 공장 라인 이런 거던데 그런 거 가지고 어떤 거 없고 엘렉트로드 가는 거 electrolyte for lithium battery solid electrolyte 전고체도 뭔가 연구를 하나 봅니다. 배터리 팩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특허가 지금 5개밖에 없는데 사이언 파워 같은 경우에는 뭐 소재, 특히 전해질 같은 것들을 포함해 가지고 생산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러니까 라인 깔고 본인들이 직접 생산해서 뭔가를 비즈니스를 하려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좀 관심 있는 부분 중 하나는 배터리 팩까지 해가지고 BMS를 아마 포함하는 것이겠죠. 배터리 매니징 시스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셀, 모듈, 팩, 그리고 BMS까지 포함한 것들을 비즈니스 모델로 생각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드네요. board members 네, investor 투자자 중에 US 디파트먼트 DOE도 있고요. United States of Department of Defense 국방부죠. 또 있고 National Aeronautic and Space 여기 어디지? 한글로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뭐야? 나사였네? 나사의 플라임을 처음 봤습니다. 나사에서도 투자했다? 바스프는 이제 화학업체죠. 독일의 화학 관련 기업. 그 다음에 이거 뭐야? 뭐지? 커민스 엔진 발전 제품을 제조하고 배급하는 미국의 다국적 기업이네요. 이런 업체에서도 투자를 하고 있다. 저의 무식함에 감탄하고 갑니다. 깜짝 놀랐네. 와, 이게 나사의 플레임을 처음 봐가지고
저도 부끄럽네요. 당황스럽기도 하고. 야, 이게 나사였다고? 항공우주, 국, 막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뭐 한글로 하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나사가. 예, 그냥 나사 자체가 그냥 하나의 그 대명사인 것처럼 느껴져서, 배터리에 관한 얘기는 없나? 사이언 파워. 왜 리튬 솔퍼 배터리가 나오지? 언제쯤 얘기? 뭐 다른 기사들도 한번 봅시다. 21년 6월. 잠깐만 여기 뭔가 있네요. The evaluation prepared by independent battery expert Dr. Y. 셜리멍. 유명한 교수입니다. 뭐 언제 한번 다룰 일이 있겠죠? Dr. 셜리멍 provided first public review company. Vapor deposited lithium anode. 사이언 파워에서 쓰는 게 이제 증착 방식의 리튬의 에너드를 사용한다. 그러니까 리튬을 뭐 그런 걸 할 수도 있죠. 뭐 전기적으로 환원시켜서 전기 영동으로 전기적으로 증착시키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는 이제 리튬을 그냥 인곳에 리튬을 가져와 가지고 그냥 계속 누르면 되잖아요. 계속 압연을 해가지고 납작하게 만드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제 뭐 베이퍼 디포지션이라고 하는 이제 뭐 증착 방식 형태로 리튬을 이제 그 뭐냐 표면에다가 그 뭐냐 기체 형태로 증착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아마 사이언 파워는 이 방법을 쓴 게 아닌가.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어디 갔어? 지금 제가 봤을 때 어떤 장면인지 모르겠지만 어 진공을 아직 뽑아가지고 진공 상태에서 다른 뭐 산소나 다른 그 기체 분자들이 없는 상태에서 사용하는 게 아닌가라고 했었는데, 아무튼 베이퍼 디포지션인 것 같고. 배터리 스펙 하는 얘기 없나? 뭐 third party가 이런 게 있던데. 사이언 파워 이거 기사들이고. 이미지를 볼까요? 봅시다. 라이세리온 lithium battery take a shot at electric aviation. 아까 셀 사이즈는 10cm, 10cm인가 봐요. 여기 아까 보여줬던 이게 대략적으로 10cm, 10cm의 정사각형의 두께 1cm 정도 되는 그런 셀인 것 같고, 20A라고 했는데 아까 17.4 정도 되는 것 같죠. 이거 언제 나온 기사죠? 언제 나온 문서지? 2018? 좀 오래됐구나. 그래서 마치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고. LFP 리튬 아이언 포스페이트, 이제 F가 아이언을 페라이트를 얘기한 건데, 이거 NMC는 이제 니켈, 망간, 코발트고, 이거는 하이 에너지 NMC인데 니켈 함량이 높은 NMC를 얘기한 게 아닌가 싶네요 지금. 네, 아무튼 배터리 스펙에 관한 얘기는 잠깐만요, 여기 뭐가 있네. 배터리 스펙만 봅시다. author 셜리멍 PhD 박사님이시지만 아마 교수님이 아닐까 싶고. 그리고 사이언 파워 리튬 배터리 테크놀로지 어세스먼트 리포트인데 봅시다. 네, 이런 자료를 원했어. 봅시다. 베이스라인 셀이 300에서 400W per kg. 지금 왼쪽은 무게당 에너지 및 또 스페시픽 에너지를 얘기하는 것이고,
electrolyte 2.4g per ampere hour. 그러니까 전해질 함량을 뭐 조절하거나 보통 줄이는 거겠죠. 에너지 밀도 늘어가니까 이 정도 되고, 포로시티 기공도가 25%까지 아마 줄어든 거겠죠. 줄어들면은 또 늘고, 그러니까 포로시티가 줄어든다는 얘기는 거기에 이제 포로시티 기공도에 비어 있는 공간에는 전해질이 차 있어야 된다라는 이제 전제라면은 기공도가 줄어들면 그만큼 전해질을 적게 넣어도 되겠죠. 그래서 높아지는 것 같고, 캐소드 83 마이크로미터. 그러니까 양극의 두께가 줄어드는 건 사실 무게가 가벼워질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예, 뭐 기공도의 입장에서라도 두께가 줄어드는 건 보통 예, 꼭 기공도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양극 활물질을 적게 쓰는 형태. 그러니까 양극 활물질이 워낙 성능이 좋아가지고 용량이 많이 나오는 애다 그러면 동일한 용량을 만들려면 조금만 써도 되잖아요. 그러면은 당연히 두께가 줄어들 것이고, 그러면은 무게당 에너지 밀도, 부피당 에너지 밀도가 둘 다 늘어지는 형태가 되겠죠. 아무튼 그런 형태 접근일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캐서드 캐패시티 to 220 mAh. 당연히 양극용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용량이 늘면 또는 이제 252까지 늘면은 더 많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reduced inactive materials, MTL에서 나온 materials 메탈인가? 아무튼 materials 같은데 이제 비활성 물질을 줄이는 것. 비활성 물질이라고 한다면 뭐 양극 기준으로 봤을 때는 활물질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 뭐 바인더나 도전제나 또 뭐 커런트 컬렉터 우리가 봤던 그 집 전체 활물질을 줄이는 게 에노드 리스 막 이런 건데 아예 안 쓰고 하는 건데, 그 안 쓴 상태에서 집 전체는 써야 되잖아요. 그런 것마저도 줄여버리겠다라고 하면 뭐 그런 접근이 가능하죠. 진짜 다이어트의 끝판왕의 끝판왕의 끝판왕. 그다음에 MP ratio, 그러니까 양극 대비 음극의 이제 캐패시티가 어느 정도 봤을 때 이걸 1대1로 쓰겠다라고 한다면 이게 에노드 리스인 거죠. 그러니까 예비 탄창이 하나도 없어. 양극의 NMC의 리튬. 정확히 말하면 리튬 NMC, 리튬이 들어있는 니켈, 망간, 코발트 산화물인데, 음극에도 리튬이 조금 있어야 뭐 예비 탄창으로 가지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냥 아예 없는 상태 에너지를 표현하는 것 같고, 그 상태에서 캐스트까지 올라간다 그러면은 하이 스페시픽 에너지는 최대 500 이상을 바라볼 수도 있다. 젠 3라고 한다면 이제 세 번째 제너레이션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거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하이니클 NMC 이 설퍼 사이언 파워에 설퍼가 나오는 게 좀 이상한데 리튬 설퍼 배터리도 했나 봅니다. 지금 여기 홈페이지에서는 아직 못 찾아본 것 같고 제품 프로덕트에도 없는 거 봐서는. 아무튼 대략적으로 400에서 500 와트 퍼 킬로그램의 이제 비 에너지를 갖고 무게당 에너지 밀도 갖고, 아까 우리는 뭐 800 원조를 본 것 같은데 뭐 최대 뭐 한 1200 와트 퍼 리터 정도까지 가능한가 봐요. 배터리 500 컨소시엄의 전략은 최대 500 와트 퍼 킬로그램의 리튬 메탈 배터리를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하면 될 것 같고, 솔리드 스테이트 라이트도 나오네요. 리튬 메탈 배터리는 줄여서 LMB라고 표현합니다. 제가 나중에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좀 이제 표기를 좀 간략하게 할게요. 리튬 메탈 배터리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LMB. 이제 뭐 예를 들면 뭐 리튬 설퍼 배터리는 이제 LSB, 그 다음에 All Solid State 배터리는 이제 ASSB라고 하는데 그냥 SSB라고 하는 거죠. Solid State Battery라고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또 한 가지 업체가 더 나옵니다. In April 2021, SES Solid Energy Systems, 여기 업체도 꽤 유명해요. 주식 상장돼 있어. 주식 가격도 한번 본 것 같은데 이 업체도 나중에 한번 꼭 탐방을 해보겠습니다. SES 아마 리튬 배터리를 하면 되겠죠? 그러네. 예, 적혀있네. Policy listed in company는 2020 얼마 안 됐네요. 뉴욕 거래소에 이제 상장이 됐고 티커 넘버는 SES라고 치면은 나옵니다. 찾아볼까? NYS 얼마인지 봅시다. 주가가 어떻게 되었는지 연중이 아니라 1년 5대 최대. 무슨 일이지 이게? 잠깐만. 2022년 2월에 상장이 됐는데 그쵸? 10달러 하던 게 와우 4.4달러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와우. 네,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하. SESAL Corporation 이라고 적혀있네요. 뭐 아무튼 그렇다고 합니다. 나중에 한번 꼭 찾아볼게요. SES 지금 말씀드렸던 게 지금 오늘 사이언 파워 보고 있는데 SES Solid Energy System도 볼 거고 원이라고 했던 Our Next Energy도 찾아볼 겁니다. 사이언 파워 이미지 크라이어 뭔가 분석을 했네요. 아이고, 봅시다. 아큐라이어 증착 리튬이 거 같지 않은데 맞나? 뭐 아무튼 SM2 레벨 스테이크네스 34 마이크로미터에 34 마이크로미터? 34 마이크로미터면 꽤 두꺼운데 꽤 두껍거든요. 뭐 아무튼 여기 배터리에 관한 스펙이 나와있네. 좀 더 확대해 드릴게요. 복사해서 볼까? 이거 어떻게 이미지가 안되나? 산파이어 데이터인데 옆에는 지금 여기 뭐냐 SES의 리튬 메탈 배터리랑 비교해놨어요. 아 이거 좋네. 이거 뭐야 이거 다운로드 받아야 돼 이거. 이따 다운로드 받고 아무튼 셀 캐패시티가 잠깐만 58 여기 글씨 잘 안 보이시죠? 원시가 58 mAh네. 뭐야 이거 뭐야 small format cell by my research groups contract work 우리가 아까 봤던 17A 뭐 이런 거 아니고 좀 작은 셀로 봤을 때 이건데 지금 보니까 이 검은 색깔은 3분의 1씩 배터리를 3시간 동안 다 쓰는 거 얘는 3분의 4시 이건 4분의 3시 동안 다 쓰는 거 30분 만에 다 쓰는 거 20분 만에 다 쓰는 거 15분 만에 다 쓰는 전류를 흘려줬을 때 얘네들의 이제 볼티지가 당연히 떨어지겠죠. 당연히 떨어져요. 전류를 많이 쓰면은 전압이 떨어지는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게 100A잖아요. 어디 갔어? 100A 쓴다 그랬잖아요. 그럼 3.5V까지 떨어질 거냐? 그게 제가 잠깐 다시 이게 100A가 몇이야? 다시 계산해 봅시다. 100A 나누기 17.4A였죠? 5.7C였죠? 5.7C인데 그러면은 4C보다 조금 더 내려오겠죠. 5점 하면은 슝 떨어질 텐데 이거 하면은 3.5V까지 떨어질까? 이게 지금 컨티뉴어스 디스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얘로 쭉 방전한 거예요. 그냥 끝까지 배터리 다 쓸 때까지. 근데 지금 여기는 아까 얘기한 건 60초였잖아요. 60초 동안 잠깐 뽑아 쓴 거예요. 1분 동안 뭐 잠깐 아닌데 그렇다 그러면은 3.5V까지 안 떨어질 것 같아요. 3.5V가 지금 여기거든요. 얘를 아무리 5.7C로 한다고 그래도 여기까지 떨어질까? 지금 거의 뭐 뚝뚝 뭐 비슷한 간격으로 뚝뚝뚝 떨어질 텐데 그럼 만약에 3.6V 정도다라고 하면은 제가 계산식을 바꿔볼까? 3.6V로 바꾸면 띵 그러면 당연히 360W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봅시다. 360 나누기 0. 아까 166이었죠? 2168이네. 대략적으로 이 정도 되더라. 그래도 2kW는 충분히 상회하더라 정도 되겠네요. 와, 그러니까 방전 속도를 빨리 하더라도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고 줄여서 봅시다. 그렇고 SS도 저 데이터 한번 보면 좋겠네요. 네, 작은 셀이어가지고 셀의 사이즈도 꽤 중요해요. 뭐 저항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애매하긴 합니다. 뭐 아무튼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 가 되겠고 사이언 파워 잠깐 여기 수명에 대해서 나와있네. 2018년은 이 정도 갔는데 2019년에 이 정도 갔고 21년에 이 정도 갔고 22년에는 70% 리텐션 기준으로 아까 2500 사이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여기 표시가 됐네. 근데 이거 뭡니까? 왜 용량이 늘어났다가 뭐야 수명을 돌리면 용량이 늘어나? 용량이 늘어났다가 지금 슝 줄어드는데 80% 리텐션 아까 얘기했죠. 80% 리텐션을 기준으로 보자면은 그래도 한 1700 사이클
90% 리텐션으로 보자면 그래도 한 1100 사이클 정도는 갈 수 있다. 대단하네요. 대단하게 합니다. 100% DOD. 그러니까 이게 depth of discharge인데 그 완충 상태에서 끝까지 다 쓴 거예요, 그냥. 0%될 때까지. 얘 이제 배터리 더 못 써. 아, 나 용량 더 없어. 더 뽑아가려고 해도 뽑아낼 게 없어 할 때까지 쓴 거고, 그때는 이제 3분의 1C라고 하는 충전. 속도 3시간 충전하고, 3분의 4C 방전하는 건데, 1시간 좀 안 되게 방전하고 한 겁니다. 멀티레 스몰 셀 0.2A짜리니까 작은 셀로 평가를 해. 작은 셀로? 작은 셀로 한 건 저는 셀 사이즈에 대해서 좀, 네, 좀 생각이 많아서 일단은 평가 결과들은 최소 우리가 얘기하는 셀 좀 컸으면 좋겠다. 코인셀 이런 결과들은 논문에서 많이 나오는데 뭔가를 베이직한 스터디를 하기 위해는 좀 필요하겠지만 당연히 모든 평가를 그렇게 막 큰 셀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도 기업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좀 큰 셀이면 좋겠다 라는 생각도 있고 배터리 500 캐소드 6돌들 아까 얘기했죠. NMC 6돌들 니켈 6, 망간 2, 코발트 2 단위 면적당 4mA 이런 것들 제가 다 계산해줬죠. 에너들 20마이크로다. 근데 왜 NP가 1이지? 이거 내가 잘못 설명했나? 그러니까 에너드가 없으면은 저는 그게 NP가 1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양극에 리튬이 있으니까 음극에 넘어오면 그게 1인 거지. 그러니까 리튬이 하나도 없으면은 1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닌가 봅니다. 20마이크로 리튬 있잖아요. 바꿔야겠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관점에서는 이거는 NP가 2다라고 생각한 거죠. 근데 뭐 그냥 음극 자체에 있는 리튬을 다시 계산을 한다 그러면 얘는 좀 다르겠네요. 네. 이게 NP1입니다. 음극에 리튬이 있는 게. 그다음에 전해질은 DME, TTE라고 하는 이제 이서. 이거는 또 전해질에 관해서는 또 한번 다룰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 리튬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석의 전해질을 썼나 봅니다. 리튬 FSI라고 하는 이제 리튬 위험 솔트를 사용했고 이런 비율로 사용했고 이거 2.4g per 암페어 그러니까 1암페어아워의 배터리를 만들면은 전해질을 2.4g 넣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배터리에 압력을 가했어요. 이거 압력도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이거 압력이 필요한 전지가 있고 저 필요 없는 전지가 있을 텐데 압력이 있으면 뭐에 좋냐? 수명이 잘 갈 수 있다. 왜냐? 우리가 리튬을 뭔가 전기화학적으로 증착하고 빼써야 되는데 압력이 가해져야 이제 리튬이 예쁘게 자랄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배웠죠? 덴드라이트라고 하는 이제 뾰족뾰족한 형태로 리튬이 자라서 분리막을 뚫거나 해서 쇼트가 날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안전성에 좀 위험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리튬을 예쁘게 잘 성장시키는 것이 리튬을 사용하는 차세대 전지의 이제 궁극적으로 걔네들이 궁극적으로 해결될 목적이고 그런 것들이 해결되면 수명을 잘 보낼 수 있을 텐데 아무튼 여긴 잘 보내긴 했죠. 이런 압력을 가해서 했다. 사이클 프로토콜 이런 형태로 돌렸다. 2.7V에서 그러니까 방전은 2.7V까지 하고 충전은 4.4V까지로 했다.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네요. 꼭 저장해놓고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이언 파워를 온도별로 돌렸는데 45도, 15도, 영하 10도. 눈으로 봤을 때 두드러지게 성능이 좀 감소되는 부분은 아마 빨간 색깔 영하 25도인 것 같은데 영하 40도씨에서는 거의 안 도는 거죠. 그래도 0.5C는 도네. 이게 지금 X축이 C레이트, 그러니까 방전 속도를, 그러니까 전류를 얼마나 많이 뽑았을 때 얘가 셀이 도냐 안 도냐인데 45도 하면은 지금 평가 기준은 모두가 25도입니다. C레이트를 뽑으면 당연히 용량이 떨어지고 또는 온도가 내려가면 용량이 떨어집니다. 온도가 45도 되면 용량이 오히려 늘어나요. 반응성이 좋아지거나 또는 뭐 부반응이 우리가 원하는 반응이 아닌 다른 반응에서 전자를 주고받고 하는 바람에 용량이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뭔가 다른 게 분해되고, 그러니까 분해된다는 건 뭔가 산화 반응 또는 환원 반응을 거친다는 거니까 전기화학적으로 그렇게 된 건데 뭐 저온에서 성능도 꽤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하 10도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80% 수준까지는 원C를 기준으로 봤을 때 1시간 동안 배터리를 쓴다 그러면 용량의 80% 이상은 뽑아낼 수 있다. 사이언 파워 같은 경우에도 뭐 온도별, C레이트별로 평가를 해놨네요. 이게 좋은 데이터인데 셜리멍 교수님 감사합니다. 좋은 데이터를 네
아예 LMB라고 해놨네요. 뭐 아무튼 네. 사이언 파워는 리튬 메탈 배터리 LMB라고 표현할게요. LMB를 하는 업체 중에서도 이제 SES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과 비교를 하는 얘를 경쟁사로 가지고 있는 업체인 것 같고 성능은 꽤 좋은 것 같다. 어떤 면에서 뭐 얘네들이 얘기하는 일단은 제가 가장 높이 사는 점은 17A 셀을 이렇게 만들었고 뭐 공정을 얘기하고 이제 배터리 팩에 관해서 얘기하는 걸 봤을 때는 꽤나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 단순히 기술력을 확보해서 뭐 회사를 팔아먹겠다 이런 느낌은 아닌 것 같고 우리는 기술력도 가지고 있고 이 배터리를 이제 파우치 형태로 이렇게 큰 사이즈의 라지 포맷도 가지고 있고 10A 이상의 셀을 만드는 거 잘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었고 이게 지금 탭도 사이즈 큰 거 보니까 고출력으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런 걸 타겟으로 해놓은 것 같기도 해요. 아까 이제 고출력이라는 게 여기 표기해놨던 이제 100A씩 지금 이 셀에서 100A를 뽑는 거예요. 100A를 뽑아 쓸 수 있다. 그것도 60초 동안 뽑아 써도 된다라고 얘네들이 얘기를 해놓은 거죠. 제품의 그 설명에다가 그랬을 때 최소한 2kW/kg 정도의 출력은 60초 동안 뽑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의 에너지 밀도는 리튬 이온 배터리의 한 1.5배 수준은 가능할 수 있다. 그 이상이죠. 아까 계산했을 때 얼마냐? 아유, 지워버렸네. 뭐 250이라고 하는 거에 뭐 몇 퍼센트지? 400. 아, sorry. 그한 60% 정도의 무게당 에너지를 또 증가시킬 수 있고 파워도 이 정도 되고 충전도 좀 빨리 할 수 있다. 충전에 대해서는 아직 중립 기어 받겠습니다. 이거 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메탈을 이렇게 빠른 속도로 충전하는 게 가능한가라는 게 아직 아직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면 여기 공식적으로 공식적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홈페이지 나눈 거에는 충전 속도가 없어서 뭐 충전 속도를 얘기해 주면은 뭐 그렇게까지 했는데 아무튼 여긴 지금 디스차지 방전에 관한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typical charge라고 하는 거를 이제 3분의 1C라고 얘기했으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충전은 3시간 동안 하는 게 얘한테는 정상적인 거다. 그 이상 초과하게 되면 우리 책임 못 진다라고 하는 것과 뭐 비슷한 거죠. 충전 3시간보다 빨리 하지 마세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뭐 아무튼 그런 거였고 예 마지막에 셜리명 교수님의 데이터를 보게 돼서 방전이 이렇게 어디 갔죠? 아까 C레이티별로 대단히 탄탄하네요. 그러니까 뭔가 출력이 떨어지거나 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방전을 빨리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출력이 떨어져. 우리가 그냥 뭐 커런트를 전류를 많이 뽑아 쓴다고 배터리가 그냥 다 버텨주지는 않아요. 많이 쓰면 과부하 걸리면은 얘도 전압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죠. 얘가 버티지 못할 정도다 그러면은 근데 이 정도는 뭐 잘 버티는 게 아닌가. 당연히 V는 아까 여기 적어놨던 V는 IR에서 전류가 흐르면은 저항은 일단 고정적으로 있는 저항이 있잖아요. 뭐 도선의 저항 이런 것들이 접촉 저항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전류를 많이 흐르면 당연히 어 델타 V 값은 줄어듭니다. 늘어납니다. 전류가 커지면은 이제 그 전어지는 이제 전압 강하라고 하죠. 얘는 당연히 커집니다. 저항이 일단 기본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는 값들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4C 레이트에서 이 정도 수준이고 아까 최대 맥시멈 커런트라고 얘기했던 5.7C 100A 정도에서는 뭐 한 이 정도 하더라도 제가 계산했던 뭐 3.6V 보다는 좀 높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표현하는 게 뭐 이 구간마다 다르긴 할 텐데 통상적으로 LIB에서 얘기하는 SOC 50에서의 출력 또는 이제 출력 하단 SOC 20이라고 하더라도 3.5V는 되지 않을까? 조금 낮긴 하겠네요. 방전 말단에서는 아니지. 얘가 이제 여기서 검은 색깔이 100을 기준으로 여기가 80인데 그거 기준으로 보면 얘는 사실은 여기가 100인 거잖아요. 100%인 거잖아요. 그거의 한 20% 여기니까 3.5V, 3.4V. 아마 그래도 2kW/kg이라고 하는 스페시픽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얘는 스페시픽 파워예요. 무게당 파워.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었다. 사이언 파워는 리튬 메탈 배터리를 하는 업체고 지금 보여주는 17.4A의 이제 거의 정사각형 모양의 리튬 메탈 배터리를
기술력을 개발하고 셀을 만들고 제조하고 그리고 이거 가지고 배터리 팩까지를 이제 논의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저도 이 사이언 파워의 홈페이지를 이렇게 뒤져가면서 뭔가를 본 거는 처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네, 이거 셜리먼 교수님 논문은 다시 한번 읽어보고 재밌는 것들이 있으면은 다음번에도 가져올게요. 왜냐하면 다음번에 뭐 어떤 업체를 할지 모르겠지만 이 SES라고 하는 솔리드 에너지 시스템에서 얘기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 이 자료를 한번 다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다음번에도 재밌는 업체 SES나 아니면 또뭐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업체나 아니면 다른 차세대 전지에 대해서도 한번 가져올게요. 아마 리튬 메탈 배터리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번에는 리튬 메탈 전지에 관해서 얘기했으니까 다음번에는 전고체 전지 업체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뭐 떠오르진 않네요. 네, 아는 데가 없어가지고. 네, 오늘은 사이언 파워라고 하는 리튬 메탈, 리튬 금속 전지를 제작하는, 제조하는 업체에 대해서 찾아봤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또 다른 업체 또는 이제 배터리에 관한 또 다른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오늘도 감사합니다.